이 과정은 유전자 조절과 질병 간의 복잡한 연관성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설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머신러닝의 기초를 배우고 이를 생명과학의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익혀갑니다. 이 과정은 프로그래밍과 통계의 기초를 포함하여 실습을 통해 심화됩니다. 이 과정은 특히 딥러닝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알파폴드와 같은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통해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데이터세트의 접근 용이성은 생명과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유전자 분석, 의료 기록, 이미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연구자들에게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기계 학습 방법의 발전은 데이터세트와 알고리즘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명과학 연구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의 발전은 기계학습의 실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 연구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일 세포 데이터의 결측 데이터 패턴을 모델링하는 과정은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결측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탐구하며 더욱 풍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계산 생물학은 다양한 생물학적 경로들을 통합하여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는 약물 개발 및 질병 진행 상황을 예측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약물 발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실험적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가설을 시험하고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적 모학에서는 여러 데이터 세트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전자 조절 모티프와 관련된 데이터는 복잡성을 띠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한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머신러닝의 기초와 다양한 신경망 모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 등을 활용하여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단일 세포 RNA 시퀀싱과 유전자 변이 분석을 통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전자 건강 기록을 활용하여 개인 간의 변이를 이해하고 이를 질병의 표현형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의 중에는 여러 초청 강사를 초대하여 해당 분야의 주요 논문에 대한 짧은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각 세션에는 멘토링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멘토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멘토는 연구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고 피어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전문적인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각 학생은 자신의 배경과 관심사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팀워크를 위한 이정표와 기대사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기술과 관심사에 맞는 프로젝트를 찾아 팀을 구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멘토링 세션과 피어 리뷰를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기회를 갖습니다. 서로의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실제 연구 환경과 유사한 경험을 쌓아갑니다. 중간 보고서는 구글 문서를 통해 진행 중인 작업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을 정리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최종 프로젝트 제출 전 학생들은 발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 강의는 발표 자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며 팀 비디오 녹화를 포함한 최종 발표를 준비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물공학 부서에서는 멘토링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은
인간이 작성한 규칙과 평가 기준에 의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체스에서는 인간이 모든 위치에 대한 점수 기능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기계가 최적의 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딥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여 규칙과 패턴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알파 제로와 같은 시스템은 자가 대전을 통해 스스로 규칙을 이해하며 이전의 인공지능 방식과는 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혁신은 데이터, 계산 능력,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의 융합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둥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발전을 이끄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안 추론은 관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의 확률을 계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가설을 고려하여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곱하고 합산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머신러닝에서 특징 공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수작업으로 특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에서는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특징을 학습하는 장점을 강조합니다.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며 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반면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찾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선형 및 2차 페널티 함수를 사용하여 과적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제로 매개 변수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더 높은 일반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과 고전적 기계학습의 차이점도 강조됩니다. 고전적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며 수작업으로 설계된 특징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에서 정보 처리 방식과 딥러닝 아키텍처의 유사성을 탐구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층을 통해 점점 더 추상적인 개념을 학습하며 이는 객체 인식 및 추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